안녕하십니까. 경영통계학을 강의하는 최정일입니다. 이번 시간 경영통계학 제1주차 1교시 통계학의 2회 공부하겠습니다. 이번 학기 공부할 교재 먼저 소개시키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보니까요. 엑셀로 풀어보는 경영통계학이고요. 교재 공저를 보니 강규철, 최정일 이렇게 공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규철 교수님은 한 3년 전까지 우리 학교 계시다가 정년퇴임 하셨고요. 옆에 있는 사람 그 최정일은 바로 저자 직강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출판사 성악단이고요. 교재 설명됐죠? 작년 2020년도 이어서 올해 또다시 이와 같이 온라인으로 여러분께 수업을 또 하게 됐어요. 이제 내년에는 코로나가 모두 사라지고요. 이제 대면 수업으로 강의실에서 수업하기를 기원하면서 바라면서 이번 학기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주차 1교시 공부 시작하기 앞서서 준비할 몇 가지 사항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주제를 보니까요. 통계학의 개념과 종류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요. 또한 통계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집단이 무엇인지 표본에 대해서 먼저 알아봐야 됩니다. 또 공부할 세부 내용을 보니까요. 기술 통계량이라는 게 있고 추론 통계량이 있고 또 밑에 보니 모집단 있고 모수가 있고 표본이 있고 통계량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우리 1주차 1교시 때는 이 내용들을 공부할 거고요. 기술 통계량이 뭔지 추론 통계량이 뭔지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게 될 거고 밑에 있는 모집단, 모수, 표본, 통계량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은 이제 이해를 마치게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수업 내용 시작하겠습니다. 통계학의 정의, 통계학이란 무엇인가? 내용을 쭉 보니까요. 자료를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의미 있는 정보로 전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니까 정보가 있어, 정보. 근데 그냥 정보가 아니라 의미가 있는 정보. 근데 여러분들이 알기에는 통계학은 열심히 계산하는 거 아닌가요? 평균 계산하지, 뭐 표준 편차 계산하지, 분산도 계산하지, 열심히 계산했던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통계학을 열심히 평균 계산하고 표준 편차 공부해서 그냥 계산을 하겠다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통계학이죠. 그냥 계산하는 거죠. 이 경영 통계학이라 함은 그런 통계 자료, 평균이라든가 표준 편차를 가지고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의미 있는 정보로 전환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이거를 연구하는 학문이 바로 통계학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도 실생활에서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있어요. 그 남자친구 혈액형이 뭐니? 물어보고 A형이야? B형이야? 뭐 AB형이야? O형이야? 그거 가지고 어쩐다고요?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은 의미 있는 정보를 뭔가 전달받으려고 하겠죠. 아, A형은 성격이 뭐고 B형의 성격은 어떻고 변덕이 많아. AB형 천재 아닌 바보라면서 O형은 좀 외향적인가? 앞에서 A형은 좀 소극적인가? 뭐 분석적인가? 이렇게 얘기만 하잖아요. 바로 그거죠. 그것도 통계죠. A, B, O, A, B. 네 개 가지고 여러분들은 의미 있는 정보를 뭔가 만들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통계학을 하려니 먼저 모집단이 나와요. 그 다음에 표본이 나오고요. 자료가 있고요. 기술 통계가 있고요. 이어서 정보가 나와요. 정보가 나오고 또한 추론 통계라는 게 나옵니다. 펜이 어디 갔어요? 네, 정보가 나오고 이어서 추론 통계라는 걸 공부하게 됩니다. 제가 이게 펜 사용을 안 하다가 갑자기 이번 학기 시작돼가지고 펜 사용하려고 그러니까요. 펜이 좀 말을 안 들어요. 이해 좀 하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이제 펜 사용법도 좀 익숙해질 겁니다. 모집단은 그 무엇인가? 제일 먼저 우리 학교 학생들 2만 명으로 잡고요. 2만 명의 학생들의 평균 키를 구하고 싶어요. 근데 2만 명의 학생들을 가지고 평균 키를 구하려니
학생들 2만 명, 학교 나오지 않은 친구도 있고, 휴학생도 있고, 군대 간 친구도 있고, 재학이나 학교 잘 안 나오고, 또 키제로 오세요 그러면 안 가죠. 네. 회장 투표하러 갈 때도 잘 안 가는데, 여러분들 학교 평균 키 제대니까 오세요 그런다고 잘 가지 않겠죠? 그러니까 힘들어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2만 명 가지고 평균 키를 구하려니 매우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표본을 선택하겠죠, 표본. 전체 2만 명 학생은 힘들고요. 한 100명만 추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표본을 어떻게 선택해야 되나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죠. 그 표본 선택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표본을 잘 선택해야 되냐는 아마 뒤에 4장 정도에 나오지 않을까 싶어집니다. 다 공부할 내용들이에요. 표본도 이왕이면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전체가 100명이니까 각 학년별로 한 25명씩 하면 되겠구나. 이왕이면 또 공대, 인문대, 뭐 사과대, 예술대, 뭐 신학대 잘 분배를 했으면 좋겠구나. 각각 20명씩도 했으면 좋겠구나. 라는 것도 있겠죠? 그런 것도 다 표본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표본 추출을 잘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필요한 거겠죠. 또 과별로도 다 선별을 또 하는 게 좋은 거겠죠. 그래서 표본을 잘 선택을 해야 돼요. 그 표본 가지고 100명을 표본 선발해가지고 이제 100명에 대해서 키를 재야 되겠죠. 100명의 키를 잰 게 바로 자료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료. 자료는 바로 100명을 실제 놓고 키를 재는 거예요. 100명을. 1번 누구누구 뭐 몇 학년 무슨 과 키 얼마 남학생 여학생 체크를 해야 되겠죠. 2번 누구누구 남학생이냐 여학생이냐 무슨 과니 몇 학년이니 하고 키를 재겠죠. 그래서 100명의 키를 쫙 재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자료라고 그래요. 자료 가지고 우리가 이제 기술 통계를 만들어줘야 돼요. 100명 중에서 50명은 남학생, 50명은 여학생. 그래서 남학생 평균 키가 어떻게 되고 여학생 평균 키 어떻게 되고 그래프로도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겠죠. 표로도 만들 수 있고 그래프로도 만들 수 있고 또 학년별로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25명씩 했으니까 1학년 평균키, 2학년 평균키, 3학년 평균키, 4학년 평균키 키를 해보니까 우리 생각에는 4학년으로 갈수록 키가 커질 것 같은데 이상하다. 1학년이 제일 크고 1, 2, 3학년 순서로 키가 작아지네. 이게 또 시간이 갈수록 요즘은 더 키가 커지는구나 라는 걸 또 알 수 있는 거겠죠. 그건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재봐야겠죠. 또 과별로도 또 이렇게 해봤는데 저기 공대생하고 인문대생하고 사과대생하고 뭐 신학대하고 예술 해봤더니 뭐 어느 쪽이 더 키가 크구나. 사범대도 있습니다. 네, 사범대 뺀 거 죄송해요. 지금부터 집어넣을게요. 어쨌건 이렇게 다 집어넣는 거예요. 기술 통계. 그래서 학년별로도 우리가 표로도 작성하고 그래프도 작성해보고 또 과별로도 해보고 남학생, 여학생별로도 해보고 표도 만들고 그래프 만들고 그게 바로 기술 통계예요. 만약에 자료만 주어지게 되면 우리가 분간하기가 좀 어려운데 눈으로 쉽게 인식이 안 되는데 자료를 가지고 이와 같이 기술 통계 표로도 만들고 그래프도 만들어 주게 되면 그만큼 이해가 더 빨라질 수 있는 거겠죠. 쉽게 인식이 가능하겠죠. 즉 의미 있는 정보로 전환을 시킨 거예요. 의미 있는 정보로 전환시킬 거예요. 자료를 가지고 의미 있는 정보를 전환시켰다. 그 얘기 바로 기술 통계를 만들어줬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 기술 통계 표와 그래프를 보면서 우리가 정보를 얻게 되는 거예요. 정보. 우리 학교 평균 키가 얼마인데 남학생은 얼마고 여학생이 얼마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게 이제 정보예요. 그리고 학년별로 키도 우리가 어떤 비교도 가능한 거겠죠. 단과 대학별로도 비교 가능한 거겠죠. 우리가 어떤 정보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0명의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추론을 하게 되는 거죠. 추론. 모집단을 추론하는 거예요. 100명의 자료를 가지고 2만 명의 우리 학교 전체 학생들의 키를 우리가 추정을 하는 거겠죠. 100명 가지고 추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상대방 관심 있는 남학생, 여학생의 혈액형 가지고 여러분들이 추정을 하잖아요. 저 사람은 저런가 보다.
성격이 저런 건가 보다 라고 추정하죠. 또 그 관심 있는 남학생, 여학생이 같이 다니는 친구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아, 저 사람은 이런 성향인가 보다 라는 거 여러분들이 또 추정을 하는 거겠죠. 단순한 한두 개 가지고 전체를 여러분들이 추정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게 바로 추론 통계다 라고 보면 될 거예요. 혈액형 가지고 성격도 아는 것이고 쟤 어디 사니? 라고 물어보면 아, 우리보다 잘 사네, 우리랑 비슷하게 사네,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고, 쟤 무슨 과니? 과를 가지고 또 성격도 대충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러는 거예요. 저 친구가 점심 때 보니까 어느 식당을 자주 가고 메뉴를 보니까 무슨 메뉴를 잘 먹어, 아, 식성이 그런가 보다 라고 판단하는 거겠죠. 이해가시죠? 그게 바로 추론 통계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면서 알게 모르게, 나도 모르게 쭉 해왔던 행동들이 바로 통계학이에요. 어떤 단순 통계 하나 가지고 여러분들이 의미 있는 정보로 전환시켜서 상대방을 전체를 여러분들이 추정을 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게 바로 추론 통계. 즉 기술 통계 앞에서 나왔었죠. 두 번째 추론 통계가 나왔어요. 이 기술 통계는 우리가 다음 2장에서 공부할 거고요. 추론 통계는 아마 10장 정도 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추론 통계 공부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모집단이라는 용어도 여러분들이 인식하게 됐고요. 2만 명. 그 다음에 이제 표본 2만 명을 현실적으로 비용 측면으로, 시간적인 측면으로 좀 어렵기 때문에 약 100명만 고르자. 그래서 표본 추출하는 거겠죠. 그렇죠? 표본까지 배웠어요. 다 배운 거예요. 이 페이지만 여러분들이 이해하게 되면 이번 학기 공부하게 될 통계학 여러분들은 다 공부한 거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부터 뭐 할까요? 그냥 세세한 내용들 재미있게 그냥 훅 훑어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통계학에 대해서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고등학교 때 나 계산하는 거 진짜 못하는데 그 이번 학기 여러분들 계산할 일이 전혀 없어요. 그럼 계산은 누가 하느냐? 엑셀로 풀어보는 통계학이라고 그랬죠. 그 책 제목 보니까 엑셀로 풀어보는 경영통계학. 그렇죠? 그래서 모든 계산은 경영통계학을 공부할 때는 엑셀에서 모든 계산은 다 해줄 겁니다. 엑셀 모르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엑셀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방법까지, 계산하는 방법까지 다 알려드릴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자료란 무엇이냐? 사람, 물건, 조건, 상황을 묘사하는 것으로 기본적인 사실들의 집합이어로 자료라 되어 있고요. 정보 보니까요.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도록 가공되거나 요약된 형태의 자료를 우리가 정보, 그 요약된 건 바로 이같이 기술 통계 가지고 해주는 거다. 어떻게 해요? 표나 그래프 가지고 해주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이거 이제 우리 통계학 정의 여러분들이 이해가 싹 됐으니 또 페이지를 넘겨서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통계학의 종류 앞에서 공부했죠? 기술 통계가 있었고요. 추론 통계 두 가지가 있어요. 기술 통계는 한 2장 다음 시간에 공부해야 될 거고 추론 통계는 아마 10장 정도 가게 되면 추론 통계를 여러분들이 공부하게 될 겁니다. 그 기술 통계란 무엇인가? 자료를 적절하게 그림이나 도표 또는 수치로 특성을 요약하고 기술하는 통계를 바로 기술 통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가지고요. 100명의 학생들의 자료를 가지고 표도 만들고 그래프도 만들고 하는 게 바로 기술 통계다. 여러분들이 100명의 수치만 가지고 100명의 수치만 보게 되면 어쩌라고 쉽게 이해 안 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표를 만들어서 평균도 구해주고 도표를 보게 되면서 그래프를 보게 되면서 남학생, 여학생, 학년별로 과별로 단과대학별로 구분을 쫙 지어주면 아하 얘가 쉽게 가겠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정보란 상대방한테 잘 전달시켜주는 거예요. 그럼 상대방은 기술통계 표와 그래프를 보면서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정보를 쉽게 습득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즉 정보 전달을 쉽게 해주는 거예요. 정확하게 해주는 거예요. 추론 통계란 제가 앞서 설명했지만 불확실한 상황에서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주어진 자료를 분석하고 현대 상태를 파악하거나 미래 예측에 도움이 주는 방법을 다루는 학문이 바로 추론 통계. 상대방의 혈액형 가지고 상대방의 성격을 파악하는 것이고, 상대방의 전공을 보면서 상대방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상대방의 점심 메뉴를 보면서 성격이 쟤는 뭘 좋아하고 상대방 같이 한 친구들을 보면서 어떻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는 거겠죠. 그쵸? 오늘은 뭐 입고 왔니? 갑자기 머리를 왜 잘랐다니? 머리를 왜 볶았다 그러니? 이제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평소 열심히 하고 있는 방법, 그게 바로 추론 통계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역시 어려운 거 없죠? 통계학의 종론에 대해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학기 제가 경영 통계학을 여러분과 같이 한 학기 동안 만나게 됐는데요. 경영 통계학 재밌는 과목은 아니에요. 재밌는 과목은 아닌데 제가 여러분께 한 가지 약속드릴 수 있는 건 이 대한민국에서 모든 경영통계학 과목 많은 교수들이 현재 가르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가장 쉽고 가장 이해하기 빠르게 여러분께 제가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공부하다가 얘가 안 가는 부분들은 오픈창이라든가 이메일 통해서 성격이 좀 급하면 전화상으로 해서 물어봐도 친절하게 친절하다고 저는 하는데 가끔 보면 친절하지 않아요 하는 또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도 가능하면 저는 친절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집단이에요. 앞에서 한번 설명했었죠. 모집단. 우리 학생 2만 명입니다. 2만 명 모집단이에요. 때로는 대한민국 국민 5천만 중에서 유권자가 3,500만. 그러면 3,500만의 표심을 찾아봐야 되겠죠. 대선이 있는데 2022년도에 봄에 대선이 있는데 1번을 찍을 사람 몇 퍼센트인지, 2번 찍은 사람 몇 퍼센트인지, 3번 찍은 사람, 4번, 5번, 6번 찍은 사람 몇 퍼센트인지 알고 싶어요. 근데 3,500만 명 유권자를 다 조사하려니 불가능하죠. 그래서 우리가 전화 ARS로 또는 핸드폰으로 물어봐요. 한 2,000명 정도한테 물어봅니다. 2,000명한테. 역시 전국 8도 분배를 잘 해야겠죠. 누가 받을지는 몰라요. 랜덤하죠. 어떤 분이 받을지는 모르나 일단 지역별로는 인구별로 분배는 잘 해서 해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받자마자 그냥 끊어버리죠. ARS입니다. 그럼 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아마 2,000명한테 ARS 가게 되면 응답률이 그래도 30% 이상은 돼야 되는데 30% 이상 600명이겠죠? 그 600명 가지고 이제 표심, 1번 표심, 2번 표심, 3, 4, 5, 6번, 7번 표심에 대해서 우리가 추정을 해보는 거예요. 즉 표본 추출하는 거죠. 2만 명, 우리 학교 학생 2만 명을 표본 추출 100명을 하느냐, 전국에 3,500만 명의 유권자가 있는데 만자 써줘야 되겠죠? 근데 2,000명을 우리가 표본 추출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표본이에요. 우리 학교 학생 100명에 대한 표본이 나오는 것이고 전체 유권자 2,000명한테 ARS 했는데 응답률이 30%다. 그러면 600명이 온 거겠죠? 그 600명이 바로 이제 표본이 되는 거예요. 그 결과 가지고 앞서 얘기했듯이 남학생, 여학생 평균 키가 나오는 것이고 단과대학별로 나오는 것이고 7개입니까? 학년별로도 이렇게 평균 키가 나올 수 있겠죠. 학년별로 평균가 나올 수 있어요. 또 전국의 유권자 600명 가지고 대상해 봤더니 1번 몇 퍼센트, 2번 몇 퍼센트, 3번 몇 퍼센트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겠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본 가지고 뭔가 통계치를 구하게 되면 그게 바로 통계량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100명 가지고 우리가 100명에 대한 키를 가지고 하게 되면 그걸 통계량,
100명에 대한 통계치를 통계량 이렇게 불러주는 겁니다. 표본의 관측치를 측정해서 얻은 값으로서 표본의 특성을 나타내는 값, 그게 바로 통계량. 통계량은 평균 이렇게 표시하고 있고요. 분산이고요. 표준 편차를 이런 식으로 표시하게 됩니다. 좀 낯설어요 하겠지만 아마 이번 학기 끝나게 되면 익숙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이 통계량 가지고 우리가 뭘 하나요? 앞서 봤듯이 추론 통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추정 및 가설 검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추론 및 가설 검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 펜이 잘 말을 안 들어요. 펜도 얘가 오래간만에 아마 펜도 작동이 되다 보니 조금 더위를 먹었는지 좀 잘 안 움직이니까 이해하십시오. 아마 다음 시간부터는 펜이 잘 움직일 거예요. 제가 손만 대기만 하면 알아서 착착착 움직일 건데 얘도 첫날이라 조금 낯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100명의 통계량 가지고 우리가 추론을 하는 거예요. 추론 통계. 추정 및 가설 설정하게 되면 모수를 우리가 추정하는 거예요. 모수는 뭐죠? 모수는 모집단에 대한 통계치를 우리가 모수라고 그래요. 2만 명. 모수는 우리 학교 학생 2만 명이죠. 전국 유권자 3,500만 명에 대한 통계치를 우리가 모수라고 불러요. 모수. 여기 모집단 어미모자예요. 어미모자. 모수도 바로 어미모자예요. 모집단 모수. 즉 통계량 가지고 표본에 대한 통계치 통계량 가지고 모집단의 통계치 모수를 우리가 추정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모수의 정의는 뭐라고 되어 있죠? 모집단의 구성원 모두를 측정하여 얻을 수 있는 모집단의 특성을 나타내는 값, 우리가 모수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모수의 나타내는 표시는 밑에 있죠. 뮤, 세타 제곱 세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집단의 평균하고 통계량의 평균하고 부호가 좀 다르니까 그러려니 하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어요. 이제 펜이 움직이네요. 모집단의 평균, 모집단의 분산, 모집단의 표준 편차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나요? 통계학의 종류 살펴봤어요. 네. 어려움이 없죠? 모집단에서 표본 추출해서 표본 갖다가 표본 가지고 기술통계, 통계치를 구해보니까 그걸 나온 걸 통계량이에요. 이 통계량 가지고 우리가 모집단, 모수를 추정한다. 모수를 우리가 추정한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추정통계. 이 추정을 여러분들이 평소에 열심히 하고 있는 거죠. 이번 학기 중간고사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겠니? 추정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작년에 공부했던 친구나 선배들한테 물어봐야죠. 그게 제일 빠르죠. 야, 최정일 교수는 시험 문제가 해마다 같니? 틀리니? 해마다 비슷해? 그러면 우리는 족보를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작년에 나왔던 거 어떤 문제 냈니?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선배가 잘 몰라요? 그럼 선배가 아마 교재를 보면서 아마 체크할 거예요. 이거 나온 것 같고 이거 나온 것 같고 머릿속에 기억은 다 까먹었는데 책을 보니까 불쑥 떠오르겠죠? 바로 그런 거죠. 추정하는 거죠. 작년에 이 문제가 나왔는데 올해도 혹시 나오지 않겠니? 비슷한 거라도 나오지 않을까? 라고 하는 거겠죠? 네. 아마 최종일 교수는 OS는 다 동그라미래. 해마다 그랬대. 다 이런 게 통계치로 추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보면 되겠네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통계학의 종류, 통계치 나왔네요. 특정한 표본의 통계량의 값을 우리가 통계치는 뭐라고 그랬죠? 네. 특정한 표본의 통계량 값을 우리가 통계치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통계량, 표본 평균, 펜이 어디 가가지고 지금 이제서 막 올라오네요. X바, 통계량의 평균, 그걸 우리가 표본 평균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X바 이렇게 표시해요. 모수의 평균은 뮤로 표시하고 표본의 평균은 X바 이렇게 표시합니다. 100명에 대한 평균을 구해보니까 172.5야 이렇게 나왔네요. 그래서 아마 우리 학교 학생들 2만 명의 평균치가 172.5가 나왔나 봐요. 남학생들은 평균키가 한 177 나온 것 같고 여학생들은 165가 나왔나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172.5번 비슷하게 나올까요? 이렇게 된 겁니다. 이 정도 만족하시죠? 그래서 통계량의 종류, 통계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정의 한번 쭉 살펴보았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없는 것 같으니까 한번 지나가 보도록 할게요. 기술 통계 정의에 대해서 또다시 여러분 그 정의 다시 한번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그 1주차 1교시니까요. 그냥 부담 없이 보시면 돼요. 제 목소리 마음에 안 들면 안 들다 하시고요. 거기 오픈북에 올려주시면 돼요. 목소리 좀 작게 하세요. 크게 하세요. 목소리 마음에 안 들어요. 뭐 듣고 싶은 것만 듣고요. 보고 싶은 것만 듣고요. 저 봐서 마음에 안 드는 또 댓글은 또 제가 무시할 수도 있어요. 무시하거든 항의해도 괜찮아요. 기술 통계란 무엇인가? 자료를 적절하게 앞서도 자료 가지고 했잖아요. 자료가 있어야 그거를 적절하게 그림이나 도표로 만들겠죠. 또는 수치로 요약을 하게 되겠죠. 따라서 자료를 의사결정을 위한 유익한 정보로 바꿔주는 거겠죠. 그게 바로 기술통계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보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렇죠? 의미 있는 정보로 바꿔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보란 무엇인가 또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정보. 야, 저 남학생에 대한 정보, 저 여학생에 대한 정보 여러분들 알고 싶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저만 그런가요? 정보 알고 싶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보를 얻으시죠. 그 정보 가지고 뭔가 추정을 하려고 노력하는 거 아니겠어요? 바로 그겁니다. 우린 자료 가지고 객관적인 데이터 가지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말로 속닥속닥 하는 거는 객관적인 게 아니라 좀 주관적인 거잖아요. 전달 과정에서 와전될 수도 있고 살이 붙을 수도 있고 살이 빠질 수도 있고 변동될 수도 있고 역정보도 있을 수 있는데 이 수치는 키만 제대로 쟀다면 줄자가 키 재는 자만 제대로 됐다면 옮겨 적을 때 제대로 옮겨 적었다면 문제가 없겠죠? 객관적인 데이터 가지고 우리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볼 수 있잖아요. 요즘에는 뭐 소개팅 시켜줄까? 소개팅 시켜줄까? 그러면 제일 먼저 요즘 뭐라고 말해요? 사진 보내줘. 포샵 했니 안 했니? 포샵 한 거 감안하시고 보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전엔 그냥 나갔는데 요즘은 어쨌거나 포샵 된 거라도 여러분들은 보고 나가잖아요. 다행이죠. 기술 통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전 재밌게 하려고 하는데 뭐 재밌게 하는 게 짜증나요? 또 그럴 수도 있어요. 참으세요. 기술 통계의 정의에 대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분. 이건 우리가 이제 실생활에서 쓰고 있는 것들이에요. 기술 통계를 이렇게 하는 거구나. 1분기 때, 2분기 때, 3분기 때, 4분기 때 판매액이에요. 도매액 액수가 있고 소매액 액수가 있고 총 매출액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해하시죠? 이 도매액 액수, 소매액 액수 두 개 합친 게 바로 총 매출액 이렇게 되겠죠. 보니 도매액은 주로 3분기, 4분기 때 주로 많이 팔리는구나 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죠. 소매액은 1분기 때 많이 팔리고 3분기 때 많이 팔리고 이런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표로 보는 것보다 이왕이면 그래프로 보게 되면 조금 더 나을 수 있지 않을까요? 눈에 잘 들어오잖아요. 백문이 불여일견. 상대방 되게 예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야기 막 듣잖아요. 네? 그거보다 100번 듣느니 가서 한 번 보는 게 낫지 않겠어요? 10번 듣느니 사진 한 번 보는 게 낫고 사진 10번 보느니 직접 보는 게 낫지 않을까요? 표를 가지고 앞만 얘기하느니 얘 장사 잘 되고 뭐하고 하는 것보다 이와같이 그래프로 딱 보면 이해가 쫙 되는 거죠. 1분기 때 보니까 소매업, 도매업, 소매업 합치고 매출액이 이만큼 나오는구나. 2분기 때는 장사가 잘 안 되네. 4월, 5월, 6월. 봄 때는 장사가 잘 안 되는구나. 3분기 때 잘 되네. 4분기 때 잘 되네. 특히 3분기 때 제일 잘 되는구나. 추석 앞두고 장사가 잘 되나 보네. 라고 판단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보는 겁니다.
보면 안 되는 거 보니까 봄타나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얘네들은 보니까 주로 보면 안 되는 거 보니까 스포츠 용품 아닌 것 같고, 봄철 소풍 갈 때 먹는 과자라든가 이런 용품도 아닌 것 같고, 뭐 의복? 봄 되면 여러분들이 옷도 새로 하나 사 입고, 신입생 됐으니까 옷도 사 입고 학용품도 사야 되는데, 그건 그런 건 아닌 것 같으네. 다른 건가 보다 라고 판단하는 거겠죠. 그래서 도매업, 소매업, 총 매출액 그래프로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도표도 만들고 또 도표 가지고 그래프를 만드는 거, 이런 걸 바로 우리가 기술통계다. 기술통계 정의를 말로 앞에서 쭉 들었는데, 말로 보는 것보다 실제 이와같이 그래프를 보고 표를 보고 도표를 보니까 얘가 빨라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게 바로 기술통계의 정의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다면 제가 강의를 잘하는 거고요. 아직도 이해를 못하셨다면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돼요. 또 다음 페이지 넘기면 이해가 또 잘 될 수 있습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돼요. 이제 추론통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통계는 이해가 됐을 걸로 판단되고요. 안 됐으면 또 2장에 또 남아 있어요. 2장에서 기술통계 가지고 한 주 내내 할 거니까요. 이제 추론통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론통계가 무엇이니? 표본의 특성을 나타내는 통계량으로 모집단의 특성을 나타내는 모수를 추정하거나 모수에 대한 가설을 통계량으로 검정하는 데 사용되는 통계, 이걸 우리가 추론통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펜이 작동이 잘 안 되는 걸 이해하세요. 제가 펜 놔두고 펜을 왜 안 쓰고 계세요? 펜이 지 맘대로 좀 왔다 갔다 막 하니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단어가 있습니까? 저도 지금 펜 찾고 있어요. 여기 있군요. 표본의 특성을 나타내는 통계량으로 앞서 표본 가지고 표본의 통계치를 통계량으로 그랬죠? 그 통계량으로 모집당의 특성을 나타내는 모수를 추정하는 거예요. 펜이 여기 있었군요. 네. 모수를 추정하는 거예요. 뭐 가지고요? 이 통계량 가지고요. 통계량 가지고 모수를 추정하는 거예요. 또는 모수에 대한 가설을 통계량으로 검정하는 데 사용되는 통계를 우리가 추론통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검정이란 말이 나오죠. 그 색깔 블랙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검수, 증명, 검사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검사, 뭐 증명, 검수 이런 뜻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검정이란 말을 왜 쓰냐 그러면 통계학의 용어는 주로 이제 일본의 말을 그대로 우리가 번역하다 보니까 이런 말들이 많아요. 바꾸면 되는데 바꾸질 않네요. 이 통계학 학자들이. 젊은 학자들이 바꾸면 되는데 또 이렇게 또 눈치를 보는지 제가 공부할 때도 40여 년 전에도 검정으로 했는데 아직까지도 검정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제가 바꿀 수 있는 군번이 아닙니다. 통계학자들이 바꿔야 되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추론 통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또 공부를 했어요. 어려움이 없죠? 페이지 넘겨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론 통계 정의 이제 앞에서 말로 하는 것보다 그래프로 보여주세요 할 수 있잖아요. 모집단 있어요. 모집단. 앞에서 첫 페이지 정의에서 공부했던 거 계속 여러분들한테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왜? 이해를 꼭 시켜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해줘야 이번 학기 공부하는데 그만큼 수월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뭐 1주차 1교시 때는 어려운 건 없어요. 여러분들이 용어만 이해하시면 돼요. 모집단이 무엇인지, 펜이 여기 있었군요. 상당히 힘들었어요. 모집단이 무엇인지, 모수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표본이 무엇인지, 통계량이 무엇인지, 그것만 여러분들이 뜻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통계량 가지고 우리가 추론 통계를 하게 되면 그게 바로 모수가 되는구나 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론 통계 정의 앞에서 글로 보다가 지금 이 페이지는 우리가
그림으로 여러분들이 추론 통계에 대해서 쉽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런 도표가 없이 말로만 추론 통계란 게 이런 거야. 그 남학생, 그 여학생 혈액형 가지고 그 상대방을 파악하려고 하는 거야. 예를 들면서 말로 100번 하는 것보다 지금과 같이 그래프로 딱 보게 되면 추론 통계가 표본의 통계랑 가지고 이와 같이 모수를 추정하는 거구나. 이게 추론 통계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걸 앞에서 봤었지만 모수에 대한 통계치는 펜을 찾고 있는데 펜이 지금 어디 가서 움직이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모수에 대한 평균, 모수에 대한 분산, 모수에 대한 표준 편차, 이게 기호들이에요. 쭉 가서 보니까 여기 통계량에 대한 평균이 있고요. 통계량에 대한 분산, 통계량에 대한 표준 편차, 이렇게 부호들이 있습니다. 이 부호들도 여러분들이 눈에 익혀두시면 돼요. 이런 건 암기하는 게 아니라 눈에 익으면 거죠. 그래서 통계량 가지고 상대방의 혈액형 가지고 전공이 무엇인지, 식사 좋아하는 메뉴가 무엇인지, 어디 사는지, 이런 걸 가지고 상대방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게 바로 추론 통계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네. 이해가 다 됐으니까 또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한 내용 정리하기. 오늘 뭘 배웠죠? 많이 배우지는 않았죠. 근데 중요한 거 했어요, 여러분들이. 모수, 모집단 봤죠? 표본 추출했죠? 표본 추출 가지고 통계량을 구했죠? 통계량 가지고 통계치, 표본 가지고 통계치를 구했죠? 그 통계량, 통계치 가지고 우리가 모수를 추정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공부는 뭐가 됐나요? 정보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정보. 정보란 무엇인가? 정보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영 통계학을 공부하는 이유는 바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의미 있는 정보를 얻기 위해서, 말로만 얻는 게 아니라 뭔가 객관화된 것. 통계는 객관화된 수치를 원하는 거예요. 그 수치 가지고 우리가 도표나 그래프를 만드는 거죠. 그 객관적인 정보가 바로 통계학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1주차 1교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